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금요일 MBC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로 이틀째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국감장에서는 파행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대행 유지와 공영방송 장악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저 소식 현재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감은 시작부터 김희수 헌재소장 대행체제 유지에 대한 야당의 성토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국회 인준이 불결된 김희수 대행은 소장은커녕 재판관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새 헌재소장 지명 때까지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게 맞다며 청와대 결정을 두둔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설전이 오간 뒤 여야는 협의를 통해 오늘 예정된 헌재국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과 민노총사나 공영방송 언론노조 파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대로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무리하게 방송장악을 시도한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전임 정부의 방송접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통일부 국감에서 야당은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한 북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항의와 대응책을 촉구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놓고는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상황에 뚱딴지 같다는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정치적 상황과 인도적 지원 분리는 일관된 방침이라고 맞섰습니다.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끝에 파행됐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오늘 오후 재개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최순실 사태 후 조직 쇄신, 평창올림픽 준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둘러싸고 정부의 말바꾸기를 질타하는 야당과 국위구선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하는 여당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MBC 뉴스 한재리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 시점 등이 사후에 조작됐다는 의혹을 청와대가 어제 제기한 지 하루 만에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여당의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문건 공개 쇼를 국정조사하자며 맞섰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어제 공개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조작 정황과 국가위기관리 지침 무단 변경 등을 예고한 대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서는 위기관리센터 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전달했고, 상황보고일지 사후 수정에 대해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무단 변경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참담, 비분관계 등 격한 표현으로 비난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범국가적 구조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할 시점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세월호 청문회 과정에도 숱한 위증이 있었던 것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물타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압박하기 위해 청와대가 사법부에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캐비닛 문건 공개에 대해 청와대 현장 검증을 포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홍입니다. 여중생 살해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사를 마무리 짓고 피의자 이영학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유인하기 쉬운 딸의 친구를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가 살해했고 사이코패스 성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오늘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영학이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유인하기 쉬운 딸의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낮 딸을 통해 피해자 A양을 자신의 집에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 추행했다는 겁니다. 이영학은 다음 날 낮 A양이 깨어나 저항하자 신고할 것이 두려워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버렸습니다. 경찰은 이영학이 초등학교 시절 집에 놀러 왔던 딸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성적인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의 심리검사를 위해 실시된 경찰 프로파일링 조사에서도 이 씨는 부인 사망 후 성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성인보다 유인이 쉬운 딸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신을 유기하는 데 함께한 딸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심리가 있어 맹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이영학에게 강제추행과 살인, 사체 유기 혐의를, 딸에겐 추행 유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씨가 숨진 부인을 성매매에 이용한 의혹과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전지용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4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14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하루에 1,576억 원을 번 셈으로 세계적으로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직전 최고 실적이었던 2분기 14조 700억 원을 한 분기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매출액은 6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습니다. 이 같은 성적은 무엇보다 D램과 랜드 플래시 등 메모리 부분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시장의 슈퍼 호황 덕분으로 반도체 부분에서만 1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바일 부분에서도 작년에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발화 사고의 악재에서 벗어나 3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4분기 전망도 밝아 삼성전자는 매출 70조 원, 영업이익 17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시장 예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총수 대행 역할을 해온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IT 산업의 속성을 고려해 후배 경영진이 나서 비상한 각오로 경영을 쇄신해 새 출발을 할 때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미국의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미국인들은 북한의 ICBM 개발 수준을 우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북핵 위협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외교적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브리핑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퇴진설을 일축하면서 북핵 해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꽤 좋은 ICBM 능력을 개발해왔고 꽤 좋은 핵 재진입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미국인들은 우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위협했던 미국령 괌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큰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켈리는 그러나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핵미사일 능력은 갖출 수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핵 위협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Right now we think the threat is manageable, but over time, if it grows beyond where it is today, well, let's hope diplomacy works. 백악관 비서실장이 북핵 위협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 간 말의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엔의 교육과학문화기구죠. 유네스코를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유네스코의 반이스라엘 편향을 탈퇴 이유로 꼽았는데 유네스코 측과 사무국에 위치한 프랑스는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보도에 김나리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호트 국무부 대변인은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며 미국의 체납금과 유네스코의 반이스라엘 편향에 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유엔이라는 가족과 다자주의의 손실이라며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You can build peace through education, science, culture, communication is basically an American idea. 유네스코 예산의 22%를 차지해 압도적 1위국인 미국은 지난 2011년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의 회원 자격을 부여한 데 항의해 예산 기여를 취소해
체납 분담금이 5억 달러에 이릅니다.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결정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또한 유네스코에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탈퇴 방침은 용기 있고 도덕적인 결정이라면서 유네스코는 역사를 보존하기는커녕 왜곡하고 있다며 자국 외무부에 유네스코 탈퇴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닷새 전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은 규모도 규모지만 무엇보다 확산 속도가 무섭습니다. 사망자는 30명 가까이로 늘었고 실종자도 수백 명에 달하고 있는데 구사일생으로 몸을 피한 주민들은 공포에 질린 모습입니다. 이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지난 8일 밤부터 발화한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산불의 피해 지역은 17만 에이커로 닷새 만에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을 불태웠습니다. 1년 중 가장 건조한 시기에 최고 시속 130km의 강풍이 불면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몸을 피한 일부 생존자들은 한밤중에 마치 파도 같은 화염이 주택가로 몰려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3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희생자들 대부분 몸을 피할 겨를도 없이 화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현재 실종자의 숫자도 4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족들이 급하게 대피해 흩어진 데다 피해 지역 대부분 통화불능이어서 생사 확인이 어려운 게 아직까지 실종자가 많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실종자 가운데 희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현지 시간 12일부터 바람이 잦아들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20개 이상의 산불이 산재해 있는 데다 여전히 초목들이 건조한 상태여서 바람이 살아날 경우 또다시 불길이 번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통화스와프 연장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중국과 원화, 위안화 통화스와프 협정이 연장됐고 기존 계약이 유지돼 스와프 규모는 560억 달러로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은 비상시 원화와 위안화를 상대국 통화로 바꿔주는 것으로 만기일이 지나도록 양국이 만기 연장 여부를 공개하지 않아 사드 갈등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거리 2,000여 킬로미터가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을 탑재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호가 오늘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미시간호는 길이 170m, 폭 12.8m, 배수량 19,000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 잠수함으로 원거리에서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위력을 갖췄습니다. 미시간호의 입항은 지난 4월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일 이후 올해 두 번째며 조만간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캔자스주의 제키 시내. 거대한 쥐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집안을 거닙니다. 지상 최대의 설치류, 카피바라입니다. 언뜻 보면 무섭게 생긴 거대 쥐는 알고 보면 온순한 제키 씨의 둘도 없는 반려동물입니다. 침대에서 팝콘을 먹으며 TV를 보거나 뒷마당에서 아이들과 하는 물놀이는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 처음 집으로 데려왔을 때는 체중이 겨우 1.8kg으로 작았는데 갈수록 몸이 불어 지금은 55kg을 넘습니다. You're on your feet 24/7 and he's nocturnal. So he gets me up at least 4 times a night to be fed. 덩치 큰 카피바라를 돌보는 일이 가끔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정이 들 대로 든 지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최근 이렇게 이색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데이브 씨가 키우는 반려동물은 코뿔소 이구아나. 작은 공룡 같은 모습이지만 웬만한 애견보다 더 친근하다고 합니다. These make very good pets, and I think they're a better pet than a dog, really. 글라이더처럼 활강하는 하늘다람쥐과의 슈가 글라이더는 작고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여성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I spend most of my day
with them between feeding and making sure their cage is clean, their toys are clean, making pouches for them. 개성이 남다른 이색 반려동물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 동물들의 특별한 매력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글로벌 인사이드였습니다.